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평생 옳다고 믿어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국 노인의 73%가 뇌 건강을 해치는 수면 습관을 매일 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그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90%의 어르신들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수면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잘 늙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방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일찍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뇌를 천천히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밤새 똑같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는 층이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으며 꿈을 꾸는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은 밤에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시간은 자정 전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조용히 복구하며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낡아갑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 8시에 잠드는 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든 지 6시간이 지나면, 즉 새벽 2시에서 3시가 되면 뇌는 이미 기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는 사실상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자정 전후에 가장 깊고 소중한 회복 구간이 통째로 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겨울밤 해가 지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기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불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날카롭고 기억력이 뛰어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제 한 말을 오늘도 하고 익숙한 길에서 멈추는 일이 생기는 분들 말입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 하고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노화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많은 경우 수십 년간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뇌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는 오직 깊은 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이 12년간 3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 저녁 8시 이전에 잠드는 그룹은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입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잠들어 자정의 회복 구간을 충분히 통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일찍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의 양보다 잠의 위치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습관입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따뜻하신 건 아닌가요?
한장 이불, 따뜻하게 데운 방, 창문을 꼭 닫은 아늑한 공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함이 뇌가 가장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 체온 하강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진짜 잠들 시간이다. 그 신호를 받아야만 뇌는 얕은 잠의 층을 지나 깊은 회복의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체온을 낮추려 하지만 더운 공기가 그것을 막습니다. 결국 뇌는 밤새 얕은 잠의 층을 맴돌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8시간을 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수면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그렇게 차가우면 잠을 어떻게 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편안했던 기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선한 가을밤, 창문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던 그 밤이 아니었습니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잊은 것입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로 유지한 그룹은 25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에서 잠든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8%더 길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당장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활짝 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불을 한 장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일어나 잠자리에 드십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이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정 청소를 방해하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몸은 소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화를 위해 체온이 올라가며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교감신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켜져 있는 동안 뇌는 진정한 회복의 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에서만, 그것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쉬고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위장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면 교감신경은 결코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결국 뇌는 청소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매일 밤 목욕을 해야 하는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드신다는 것은 목욕을 하려는 방 안에 진흙을 먼저 들이붓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도구가 막혀버리면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지 몸에 짐을 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당연하고 고지방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파를 흐트러뜨립니다. 자, 네 번째 습관입니다. 코를 고시거나
입으로 숨을 쉬시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코를 고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잠든 후 입이 벌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하면 코를 곤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마다 반복되는 산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코를 골거나 입으로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뇌는 전신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하룻밤, 한 달, 1년, 10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얼굴, 오늘 들은 이야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 저장됩니다. 그런데 해마가 산소 부족으로 조금씩 손상되면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치매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밤 동안 반복된 산소 부족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수면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9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입으로 숨을 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말라 있다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것은 밤새 입으로 숨을 쉬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자면 수면 무호흡증의 심각성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비강을 세척하거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잠드는 시간, 침실 온도, 저녁 식사 간격, 그리고 코골이, 이 4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적 있으십니까? 아직 바깥은 어둡고 온 집안이 조용한데 혼자만 깨어있는 그 시간. 처음에는 그냥 기척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잠들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이러다 날이 새버리는 것 아닐까? 왜 나는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할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정직한 기관입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침실은 잠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긴장하는 곳이라고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학습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뇌에게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누웠는데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수면 조건화 장애라고 부릅니다. 원래 침대는 몸과 뇌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 안전함이 뇌를 이완시키고 이완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서 불안과 각성을 반복하면 그 장소가 가진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침대 위에서 기척이며 불안을 반복하는 것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뇌에게는 매우 나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뇌가 침대를 다시 안식처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6번째 습관, 아침에 햇빛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눈을 뜨면 커튼을 치고 누워 계시거나 방 안에서 TV를 켜고 아침을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 밤 잠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에 자리한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조율합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체온이 오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시계 하나에 의해 조율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자동으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외부 신호를 받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 생체 시계에 전달되면 시계는 비로소 오늘의 시간에 맞춰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 리셋이 이루어져야만 그날 밤에 잠이 제대로 제 깊이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지 못한 뇌는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인지 아니면 새로운 하루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타납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깨지만 개운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한 번 어긋난 시계가 날마다 조금씩 더 틀어지듯이 뇌의 리듬은 아침 햇빛 없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리듬이 무너진 뇌는 밤사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뇌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1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구름이 끼어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자연광도 인공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10분이 그날 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잠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눈을 뜨고 처음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날 밤 어떻게 잠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시계를 매일 아침 맞추지 않으면 시계는 결국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채로 눈을 감으려 합니다. 걱정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다툰 뒤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뇌를 경각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걱정을 계속 생각하면 뇌는 잠을 자면서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멀쩡하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코르티솔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5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24번 들이쉬고 7번 참고 8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을 정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뇌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에 영향을 오래 받습니다. 불안한 생각으로 잠드는 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은 뇌에게 전혀 다른 밤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침대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약물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면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을 자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자연적인 수면 메커니즘을 파괴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면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은 약물들이 수면에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물이 불면증이나 얕은 수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이것을 아침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에게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세요. 약을 바꿀 수 있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9번째 습관. 낮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낮 동안의 활동 부족이 밤에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신체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밤에 깊은 수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낮에 많이 쓴 만큼 밤에 깊이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온종일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만 지내시면 몸은 충분히 피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밤에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의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는 것, 마트에 걸어서 다녀오는 것, 모두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몸으로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도 몸 안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올림으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오후 5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입니다.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습관 그대로 주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방식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예전에 도움이 되던 방법이 지금도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면 일기를 써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수첩에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시에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날의 식사와 활동을 함께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날에 잠이 안 온다거나 산책을 한 날에 잠이 더 깊었다거나 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 건강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인지 기능 평가를 받으면 초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일찍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10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드는 시간은 밤 11시 이후로 하십시오. 저녁 8시에 일찍 자는 것이 오히려 뇌에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 내외로 낮추십시오. 따뜻한 방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소화 중인 몸은 뇌를 제대로 쉬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코골이와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밤마다 반복되는 산소 부족이 치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뒤척임이 반복될수록 뇌는 침대를 불안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매일 아침 10분 햇빛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그날 밤 깊은 잠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을 비우고 침대에 누우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불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복용 중인 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아홉 번째, 낮에 충분히 움직이십시오. 몸을 쓴 만큼 밤에 깊이 쉽니다. 열 번째, 자신의 수면 패턴을 꾸준히 점검하십시오. 변하는 몸에 맞게 습관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닌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새벽,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건강을 되돌려 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잠자리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잠드는 시간을 11시 이후로 미루거나 이불을 한 장 줄이거나 내일 아침 창문을 열겠다고 마음먹는 것 단 하나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일 밤 하나씩 쌓아가면 어느 날 뇌는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끝까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맑은 눈과 따뜻한 목소리를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밤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